흩어진 사실이 모여 새로운 정보가 되는 곳, 여기는 유니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예승입니다. 유니버시티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소식부터 대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해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은 건대신문 부편집장 최희재하고 뉴텔라 부원인 김서은하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2학기 개강 전에 마지막 방송입니다. 패널분들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서은하고 이제 다음 주면 개강을 하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 여름방학 전에 막 계획해놓은 걸 쓴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너무 더워서 개강해서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재하구님은 이제 다음 주 개강인데 지금 마음가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방학은 진짜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시작할 때는 항상 많이 남았네? 2달 반이나 남았잖아? 이러는데 2달 반이 정말 손살같이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지만 또 개강이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또 방학에 저희가 하는 마지막 방송인 만큼 또 학우분들께 오늘도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생의 시선으로 사회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코너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저널리즘에서는 시사를 어려워하는 일반 대학생들도 우리와 직접 맞닿아 있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관련한 이슈들을 줌인해서 전달합니다. 오늘 저널리즘에서는요, 먼저 건대 기숙사 살기 좋은 곳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학교의 복지 문제가 기숙사일 것 같은데요. 김서은 학우가 이런 건대 기숙사에 대한 소식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서은하고 간단하게 먼저 건국대 기숙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건국대 기숙사는 쿨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4개의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드림홀, 레이크홀, 프론티어홀, 비전홀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숙사에 이렇게 규칙이라 하죠. 제약은 통금 시간이 새벽 1시이고 이 이후에 들어가게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벌점이 쌓이게 되면 입주를 다음 학기에 할 때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박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의 주말 휴박에는 제한이 없지만 일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의 외박은 한 달에 8번만 가능합니다. 이 외에 비품 같은 거는 클라우스 앱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대 기숙사가 또 현재 잘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아무래도 학생들이 통학을 하기가 번거로워지다 보니까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쿨하우스가 지금 현재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요. 2021년과 2022학년도로 봤을 때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봤습니다. 합계로는 약 5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했고요. 이렇게 가장 증가한 이유로는 행정실에서 뽑은 걸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대면 수업의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쿨하우스 하면 이제 아무래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쿨하우스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또 대학 기숙사 비용 순위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가 실제로 비싼 편인지 이런 점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쿨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인실과 2인실로 이루어졌는데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월에 약 62만 원, 2인실은 41만 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국 순위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몇 등을 했다고 이재하구님은 생각하세요? 한 3등? 한 7등. 처음에 되게 근접하셨는데 2인실 같은 경우에 4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 기숙사비 2인실 기준 41만 4,200원으로 4위의 순위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또 쿨하우스가 전국의 대학 중에서도 높은 비용에 지금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건국대 기숙사만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쿨하우스만의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쿨하우스만의 장점이라고 보기에 대표적으로는 2006년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시설 같은 걸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을 돕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쿨리우스라고 하여서 해외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학예 수상 캠프나 동계 스키 캠프, 각종 스포츠 이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요가나 헬스, 방송 댄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돕기도 하고 영어 전용층인 스마트 플로어가 있는데 이러한 곳은 영어를 전용적으로 사용을 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돕기도 하고 또 영어 튜터를 통해서 교환학생 5명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숙사비가 아까 보셨다시피 4등 이런 식으로 조금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 지원해주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서 쿨 나눔 장학이라 하여서 기숙사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학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실감하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쿨하우스에 이제 높은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는 만큼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실제 건대신문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쿨하우스가 과연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과거에 쿨하우스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학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불만족이 41.5%로 쿨하우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크다고 볼 수 있었고 또 과거 거주한 학우들 같은 경우에 2명 중에 1명이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왜 불만족을 했냐라고 가장 크게 찾아보면은 입주를 할 때 방의 상태가 깨끗하지 못했다 이런 청결 상태의 문제를 가장 크게 뽑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기숙사에 살아본 학우들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너무 청결 상태가 안 좋다든지 화장실이 더럽다든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쿨하우스 측은 이러한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제 서은아고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제가 실제로 지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공감이 갔는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청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항상 학생들이 거주를 하다가 그 방을 빼게 될 때 이제 청소를 다 하고 검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검사를 받아봤을 때도 정말 꼼꼼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딱 보고 이 정도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도 청소 그거 그냥 대충 보이는 데만 치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서 건국대학교 기숙사가 청결 문제에서 확실히 좀 아직까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많이 실감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점은 빨래를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제 기숙사에 1층에 세탁실이 따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탁을 한번 하려면 건조기까지 하는 걸 포함하면 한 4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실제로 본인의 빨래를 이제 시간이 끝났으면 그거를 가지러 내려와야 되는데 학우분들이 그거를 작동을 시켜놓고 까먹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빨래하기 전에 다른 분들의 세탁물을 제가 일일이 꺼내서 바구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올려다가 제 거를 넣은 적도 많았고 또 한 번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불만족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 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청결 문제라던가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서은아구가 보기에 이제 기숙사가 앞으로 좀 더 학생들이 더 만족스럽게 생활하는 거주 공간이 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지 서은아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행정실의 조치랑 비슷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또 정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것들이 아직 어수선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학생들과 교수생들의 말을 들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시설인 만큼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꾸준히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확대해볼 주제는요,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학우분들이 한 번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실제로 경험해본 학우들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대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지 최희재 학우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최희재 학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1,000원의 아침밥이란 정부에서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학생 식비를 낮추고 동시에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1,000원을 지원해주면 대학이 나머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학생들은 단돈 1,000원에 쌀밥이나 찌개, 세 가지부터 네 가지의 반찬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몇 개월 전부터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농식품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그 추가로 이사장님의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2017년에도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몇 개월 전부터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우리 대학 담당자께 여쭤봤었어요. 2017년에 1,000원의 아침밥이 시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느냐 여쭤봤었는데 아직 그 담당자가 바뀌어서 자세한 사안은 잘 모르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에서도 1,000원의 아침밥이 쉽게 진행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대학이 아워홈이라는 입찰업체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조리원분들이 1,000원의 아침밥을 진행을 하려면 새벽 4시에서 5시에 출근을 하셔야지 8시 반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조리원이 뭔가 채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도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마침내 지금 입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실제로 이제 우리 건국대학교 학우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실제로 이를 경험해본 학우들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갔다가 타 학과 분들에게 은근슬쩍 여쭤봤어요. 1,000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전 1,000원의 아침밥을 안 먹어봤는데 어떠냐라고 여쭤봤을 때 퀄리티가 막 밖에 식당에서 사 먹는 건 진짜 집밥처럼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1,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합리적이고 먹을만하다라는 의견이 보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건국대학교를 비롯해서 다른 대학들에서도 어떻게 실시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건국대학교를 제외하고도 다른 대학에서도 실제로 실시가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23년에 들어서 많은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41개의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많은 대학들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대학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성균관대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1,000원의 아침밥 우수상을 받기도 하고 되게 잘 차려진 밥상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나름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혹시 예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좋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좋은데 아무래도 아침에 모두가 바쁘다 보니까 그 검사를 안 한다고 해요. 원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휴학생이나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1,000원의 그 쿠폰을 사면은 누구든지 검사를 안 하고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기사가 성균관대학교 학보사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측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점점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하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겨냥한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몇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천원의 학식이 학교별로 차이가 심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기도 하고 건국대학교는 그래서 비교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데 MBC 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한 대학교는 1,000원이긴 한데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준다고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사면 1,000원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용은 하지만 1,000원의 학식의 이제 본래 취지라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000원의 학식이 학생분들에게 아침밥을 먹도록 하고 쌀의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주면 그 취지에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MZ의 표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정권들이 결국 우리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다. 이 천원의 아침밥은 우리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에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상대는 근데 옛날에 아이디어는 우리가 낸 것 아니냐. 우리가 재정을 보충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다투고 있어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뭔가 보여주기식의 뭔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조금 반대를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천원의 학식이 2023년에 들어서 다시 화제가 된 것은 2023년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가 상승의 정답이 천원의 학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비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지 단순히 아침밥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그 물가 상승에 뭔가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아니라서 새로운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실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청년이다 라고 이퀄로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사실 모든 청년들이 대학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천원의 아침밥의 경우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만 이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조금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진구에서는 우리 대학 주변에서는 일부 식당이 자처해서 아침 일정 시간에 1,000원에 음식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1,000원을 주고 먹는 아침밥은 대학생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냥 모든 청년들이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돈도 많이 들고 대학의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재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건가? 라는 의문점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제가 한 보도자료에서 본 인터뷰에서는 모건의 행정학과 교수님은 전국 대학생들에게 사실상 무상급식 수준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이 사업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기되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재하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런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업이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낮춰주고자 그런 긍정적인 의도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좀 더 체계화되고 현재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되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학우분들께 유익한 소식이 있다면 저희 저널리즘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